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올 한 해 동안 참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. 한번 좀 결산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올해 이제 1월부터 제가 이 리치노마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뭐 사연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저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. 뭐 S그룹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K그룹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하여튼 대기업 이제 서너 곳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올 초에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죠. 뭐 일한 거는 작년 말까지였으니까.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소위 말하는 파이어족 선언을 한번 해본 거죠. 객기를 좀 부려봤다고나 할까?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했고 그 시작을 이제 오래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다른 분들하고 또 남다른 어떤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작년하고 또 다르게 올해 이 자산 시장이 변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올해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.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또 자산 시장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볼까 합니다. 올해 이제 주식시장이 다 끝났죠. 미국은 어저께 새벽까지 이제 오늘 새벽이죠. 오늘 새벽까지 이제 장이 열렸었는데 돌아보면 코스피가 벌써 한 25%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코스닥은 뭐 34%. 미국 다우존스가 그래도 선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9%, 9.4% 정도 내려갔고요. S&P 500도 19%, 나스닥도 34%. 뭐 코스닥이랑 거의 비슷했네요. 살벌하게 이제 떨어진 그런 이제 주식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었던 자산들이 있었는데요. 달러 강세 때문에 달러가 한 7%의 플러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. 금도 한 5%, 원자재가 한 4%. 예금은 만약에 올해 초에 뭐 하나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들었다 하면 1.3%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어떤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집값이 워낙 뭐 이게 편차가 커서 어떻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.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2.87%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2.8%가 아니라 한 20% 이상 뭐 빠진 것 같습니다. 저희 동네 이 호가를 보면 말이죠. 채권 종합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. 따져보니까 이것도 5.6% 마이너스. 비트코인도 뭐 64%가 빠졌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마이너스인 자산들만 보이는 어쨌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. 물론 뭐 섹터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나 이런 것들은 급등하기도 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들에서는 좀 플러스가 난 것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뭐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저를 이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2021년에 제가 굉장히 좋았었다고 이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쨌든 작년에 자산이 거의 20 몇 %? 뭐 이렇게 급상승을 했었습니다. 예. 이게 근데 뭐 실력인 줄 착각하고 역시 눈덩이가 커지니까 늘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네 해가면서 그걸 거품을 이제 실력인 줄 알고 파이어족 선언을 했는데요. 올해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했으나 5월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6월부터 쭉쭉쭉쭉쭉 빠지더니 이유는 사실 뭐 폭망했습니다. 폭망.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또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좀 쓰고 있었는데 이자는 급증하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테크는 폭망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뭐 사는 집이 빠지는 것은 사실 저는 사는 집은 이게 뭔가 자산은 아니다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. 사는 집은 뭐 그렇다 쳐도 투자용 자산도 많이 폭락을 해서 좀 속이 쓰렸습니다. 작년 이제 많이 올랐을 때 또는 올해 초에 팔 걸 하는 후회가 좀 있습니다. 올해 초에 뭐 전세를 갱신하기도 하고 했었는데
하여튼 이제 그런 정말 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초에 이제 제가 조금 사는 모습을 바꿨다고 했잖아요.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, 그래도 경제적으로 뭐 자유롭게 사네 어쩌네 해도 집에서 혼자 뭐 놀 수도 없고, 사회생활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?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, 제가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거든요. 뭐 이게 이제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했던 건데,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약간 부업처럼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, 그랬는데 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, 수입의 좀 보완을 위해서, 주업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. 본업처럼. 이제 이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가짐이 조금 느슨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, 물론 실력도 당연히 초보라서 좀 안 좋았어서 더 그랬겠죠. 좀 시원치 않았었는데, 다행히 연말쯤 오면서 이제 실력이 조금 나아졌는지 어쨌는지, 본업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12월 실적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좀 수입이 나은 이제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. 어쨌든 한 1년을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뭐 또 한참 요새 보면은 예전엔 유튜브 동영상에도 파이어족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 쏙 들어간 것 같아요. 저 파이어족 선언했는데 폭망했어요 이런 동영상, 오늘 저 같은 이제 그런 영상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도 하고,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조용한 퇴직이 뭐 또 유행이라는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, 회사에 다니지만 정말 퇴직한 것 마냥 뭐 그렇게 안 잘리도록 뭐 그렇게 다닌다는 분인데, 또 그러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,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분간은 자산시장이 좀 살아나고 본인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실력을 쌓아놓고 있다가 찬스가 와서 좀 그 찬스에 잘 올라타서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지 않는 한은 하던 일 열심히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한번 돌아보면,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, 파이어족 선언을 용감하게가 아니라 객기를 좀 부려서 시작을 했는데, 자산시장의 붕괴가 나타나면서, 그래도 뭐 어찌어찌 했던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배당주나 이런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했던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의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자산의 감소가 작년에 뭐 한 20 몇 % 푹 올라갔던 게 그냥 그대로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약간 그런 붕괴 현상을 맛봐서 좀 씁쓸합니다. 뭐 요즘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뭐 백몇십 조가 뭐 날라갔다는 둥, 이제 세계적인 부호들의 재산이 얼마가 꺾였다는 둥, 제가 자주 보고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채널에도 보니까 그분도 자산이 뭐 한 100억 되던 분이 이제 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7, 80억대로 줄어들었다는 둥, 뭐 한 20, 30%씩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.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70% 가까이 빠졌으니까요.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고,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새로운 모습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고나 할까?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 같고, 또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3,0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나름 의미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내년은 조금 더 그래도 여유가 있고 좀 살만한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.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보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내년에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